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아랍대사 라운드 테이블 향후 10년을 향한 한국과 아랍 간의 전략적 협력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있는 수신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채널은 1번, 영어는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희수 한양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이스탄불 국립대학에서 역사학 박사를 취득한 중동 이슬람 문화 국내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현재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성공회대 이슬람문화연구소 소장, 계명대 특임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Arab Ambassadors Roundtable, Strategic Cooperation for the Next Decade Between Korea and Arab.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1. For English, select channel 2. Now,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Professor Lee Hee-soo of Hanang University, who will moderate this session. Everyone, please welcome Professor Lee. 이 의미 있는 한국과 중동 10년의 전략회의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이고, 저는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세션 소개에 앞서서 약간의 오프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회의를 주관해 주신 또 한국 아랍 소사이어티 마영삼 총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영삼 대사님 모시겠습니다. 샤픽 하샤디 주한 아랍 외교 단장님과 대사님들,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교수님과 전문가님들,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국제 정세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과 아랍 국가와의 관계 발전과 교류 정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포럼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연사, 기빈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In recent years, we have witnessed 최근 저희는 국제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외교관 라운드 테이블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아랍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미래를 한번 점쳐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향후 10년을 어떻게 우리가 양 지역 간에 꾸려나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에,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위기가 닥친 이 와중에 아랍과 그리고 한국이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서 기존의 개발에서 한 단계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외교관 라이브 테이블이야말로 우리에게 미래를 그리는 장이자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그린 장이 되길 바랍니다. 개최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써주신 주한 아랍 외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동 주최기관인 제주평화연구원 협조도 매우 고맙습니다. 오늘 포럼이 앞으로 한 아랍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영삼 총장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 국장이신 김장현 국장님께서 동영상으로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아살라마라이쿰.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 국장 김장현입니다. 화면으로 남아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샤픽 하샤리 주한 모로코 대사 겸 주한 아랍 대사단장님을 비롯한 주한 아랍 대사 여러분, 마영삼 한 아랍 소사이어티 사무총장님, 전 쿠웨이트 대사이신 홍영기 외교부 극지협력 대표님, 좌장을 맡아주신 이희수 한양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국내외에서 실시간으로 참여 중이신 분들 모두 제주포럼 아랍대사 라운드테이블 참석을 환영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아랍대사 라운드테이블은 최근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 중동 지역의 변화를 논의하는 한편,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과 아랍 간 상호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장이 될 것입니다. 미중 간 전략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그리고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급속한 재편 등 국제 외교안보 환경은 나날이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정세 역시 이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중동의 변화는 국제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우리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는 여정에서 아랍과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그간 중동은 한국의 주요 에너지 수입원이자 최대 건설 수주 지역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한국은 이라크, 요르단, 팔레스타인과의 개발 협력, 시리아, 예멘 내 인도적 위기 대응 지원, 레바논 동명부대 등 유엔 평화유지 활동 참여를 통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 새 정부는 이와 같은 기존 아랍 국가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고위급 교류 활성화, 에너지 공급망 확보, 수소, 보건, 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아랍 국가들과 협력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아랍 협력 관계가 한 차원 더 도약하고 전략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아랍 양측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아랍대사 라운드테이블이 미래 한아랍 협력에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과 아랍이 서로의 관점과 이해를 공유하는 한편 한아랍 간 전략적 협력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가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토론과 제언은 우리의 대중동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토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아랍대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한아랍 소사이어티와 제주평화연구원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크란. 네, 김장현 국장님의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제 공동 호스트인 양영철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님의 환영 인사를 역시 동영상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양영철입니다. 우선 부득이하게 현장이 아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7회 제주포럼 아랍대사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을에 접어들어 한층 더 아름다워진 제주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주한 아랍 외교단장 샤펙 하샤디 모로코 대사님, 칼리드 압둘라마 이집트 대사님, 압둘라 알로에 아이미 아랍에미리트 대사님, 홍영기 전 주 쿠웨이트 대사님, 그리고 토론을 진행해 주실 페데리코 꾸에노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님과 자장을 맡아주신 이희수 교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향후 10년을 향한 한국과 아랍 간의 전략적 협력이라는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약 1400년 전 신라시대 때 비단과 향료를 교환하던 교류 역사를 지닌 아랍과 한국의 인연은 더없이 끈끈하고 깊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저는 아랍권의 정치, 문화, 산업 등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아랍의 역사와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생각 이상으로 제주와 중동 지역 간의 공통점이 많아 두 지역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의 발제 주제가 국제정세의 변화가 중동에 미치는 영향, 중동 국가의 외교정책 변화, 그리고 한아랍 간 협력 방안인 만큼 현 상황을 파악하고 한아랍 공통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제안을 이끌어내므로써 한아랍 동반자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JDC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도를 국제자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 공기업입니다. JDC는 제주와 중동 지역 간 청소년 교류와 교육 그리고 교육 확대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맡아 앞으로 제주를 세계인이 찾아오는 또는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과 아랍의 교류와 협력의 협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슈크란 자질란 땡스 감사합니다. 네, 양영철 이사장님 좋은 말씀, 축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과 아랍 전략적 협력 향후 10년 어떻게 갈 것인가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미중 간의 전략적 대립, 또 미국의 탈중동화, 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핵협상 전망의 불예측성, 포스트 코비드 19 이후의 세계 경제의 위기와 에너지 가격 안정화 문제 등 글로벌 이슈가 한꺼번에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중동 아랍 국가의 전통적인 외교 노선에도 변화와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본 세션에서는 주한 아랍 대사 및 아랍 근무 경험이 있는 한국 대사 그리고 제3국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중동과 아랍의 외교 정책 방향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10년을 향한 한아랍 간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이제 아랍 외교 단장이시고 주한 모로코 대사님이신 샤픽 하샤디 소개합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주한 아랍에미레이트 대사님이신 압둘라 셰이프 알 누아이미 그리고 세 번째 발표자는 주한 이집트 대사님이신 칼레드 압둘라만 대사님이십니다. 네 번째 발표자는 전 쿠웨이트 대사이시고 극지 협력 대표님이신 홍영기 대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주 특별한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페데리코 알베르코 구에요 까밀로 주한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님이십니다. 본인이 레바논 출신이시고 카타르의 대사를 역임하신 중동에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발표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다 모시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랍 외교관 대사님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앙뚜안 아잠 주한 레바논 대사님 와 계시고, 자카리아 하미드 힐랄 알사드 주한 오만 대사님, 사미 알사단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님, 칼리드 이브라힘 알하마르 주한 카타르 대사님, 모하마드 벤 사브리 주한 알제리 대사님, 아살 아딸 주한 요르단 대사님, 데야파란 알라시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님, 다이르 압둘라하만 따벳 주한 이라크 대사관 대사대리님, 엘함 카멜 아흐메드 주한 수단 대사관 대리대사님,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든 아랍 대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 제주 평화 포럼에서 굉장히 귀한 자리가 있어서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첫 번째 발표자로 아랍 외교 단장이신 샤픽 하샤디 주한 모로코 대사님께서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샤픽 하샤디 대사님, 네, 부탁드립니다. Excellencies, 존경하는 대사님들, 마영삼 사무총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존경하는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와 신의 가호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깃들길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로코의 대사로서 오늘 여기서는 제가 아랍 대사 단장이 아니라 모로코 대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기회를 빌려서 이 자리를 빌려 한 아랍 소사이어티에 그리고 제주 평화연구원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있고 그리고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언어,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리 그리고 경험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들이 제 동료분들을 통해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앰베서더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라운드 테이블 진행하기 전에 정말 단순한 질문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잠잠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혹은 갈등을 피하기만 하는 그런 상황만은 아닙니다. 이는 국가 간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프로세스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각국 모두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평화의 본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개최하신 한국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식민 지배의 어려움도 겪었고 내란도 있었고 그리고 재건이라는 정말 쉽지 않은 일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은 국제 무대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화라는 꿈을 이룰 수 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모로코의 군인들이 프랑스 유엔 대대원의 일환으로 1950년대에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왔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우리의 공통된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우리 양국의 국민들이 피를 나눈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 뒤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해오고 있으며, 그 기반은 평화와 그리고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모든 다른 형태의 진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다른 곳에서는 분쟁과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 간의 문제가 생기고 단절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단절이 되고 협력이 저해됩니다. 이러한 분열을 앞에 두고 우리는 똑같이 강력한 솔루션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평화는 유일한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이루어서 공존과 조화를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성장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동료 대사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한데 모여서 논의를 하고 협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가들이 그동안 걸어온 다른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국가들은 분쟁을 해결하고 번영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과거와 현재 도전 과제들을 겪어오면서 모로코 왕국은 평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그리고 성공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그 정신으로 저는 좀 중요한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모로코가 평화를 위한 길을 위해 걸어왔던 그 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그린 마치 47주년을 저희가 녹색 3월을 저희가 이번에 47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1975년에 킹 하산 2세 폐하께서 35만의 비무장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로코의 사하라로 모두 다 함께 행진하였습니다. 국가의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평화적인 행진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로코의 자율 계획 2007년도에 저희가 마련하였는데요. 사하라 지역을 위한 자율권 이니셔티브였습니다. 이 역시 평화를 위한 아주 근본적인 그런 기반이 되었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이 보시는 것처럼 경제 허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리적 전략적인 공간으로서 안정과 공유하는 모두의 번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방금 보신 행진을 하는 분들처럼 모로코 왕국 역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는 곳으로 저희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로코의 국왕님과 그리고 교황님 간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최근 2019년도에 모로코가 프란시스 교황님을 맞이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님께서는 평화와 그리고 극단주의에 대한 저항, 폭력, 그리고 테러에 대한 싸움에 대해 모로코를 극찬하셨습니다. 모로코는 다른 국가와 그룹 간의 가교가 되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이들의 가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마그레브와 중동이 다 포함이 됩니다. 더 나아가 모로코는
정말 활발한 리더십 역할을 통해서 알쿼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내 평화를 위한 저희의 걸음에 있어서 모로코는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정상화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모로코는 국제적인 노력을 이끌어감으로써 안보와 안정이 리비아에도 깃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엔은 아주 건설적인 모로코의 역할을 적극 환영하였고 평화로운 갈등 해결을 위한 저희의 노력에 적극 지원을 하였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보았을 때 모로코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장기적으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모로코는 대테러 그리고 아프리카 내 대테러 교육 훈련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유엔의 반테러 프로그램의 지부로서 지역 훈련 허브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 5월 기준으로 1,700명의 모로코 군인들이 유엔 깃발 아래 평화에 기여하였고 연대와 존엄성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가치를 적극 증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사 여러분, 내빈 여러분, 평화라는 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합쳐줍니다.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 각국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모든 분들이 힘들게 얻은 역사적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분열과 침묵 그리고 부작위는 절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함께 결합해야만 합니다. 공평한 해결 그리고 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가 당면한 위협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잠재력도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는 그저 쉬는 상태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동사 형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저희 모로코 국왕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의 동원과 그리고 규율,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께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대사님, 굉장히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평화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서 모로코 군인이 프랑스 군대와 함께 우리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우리를 도와줬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중동 연구자로서 모로코는 항상 이게 종교 간 대화 또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또 이스라엘과의 아랍 관계에 항상 중재적인 역할을 해왔고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에 아브라함 어코드가 이제 정해져서 새로운 시대로 흘러가지만 그 초석을 모로코가 닦아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대사님이 강조하셨던 이 평화에 대한 절절한 요구와 이런 방식들이 이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의 절절한 우리의 평화를 구축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 되고 하나의 자극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로 압둘라 셰이프 알 루하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님을 모셔서 향후 10년간 한국과 아랍 간의 어떤 전략적 협력 관계에 대한 귀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대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our Excellencies, 존경하는 대사 여러분들, 내외 기빈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 그리고 한국아랍소사이어티가 이러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 라운드 테이블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UAE와 그리고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양 지역 간의 협력살에 어떤 귀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양국의 수교 관계는 1980년대에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사관이 아부다비에 첫 문을 열었고요. 1987년 UAE에서 대사관을 서울에 열게 되었습니다. 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저희 2007년에 합동경제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2009년 두 국가가 이 관계를 한층 더 격상하여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2018년이 되면서 이 관계가 다시 한번 격상되게 되었습니다.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이런 관계를 한국과 맺게 되었습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는데요.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협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양 지역 간에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라든가 인프라라든가 공중보건, 의료,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기술 혁신 분야에서도 협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협력의 저변을 넓혀가면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양국 간에 설립되었는데 그러한 위원회를 보면은 양국 간의 관계가 수교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발전했음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탄생을 하면서 조율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별 전략적 담화를 위해서 외교 장관 수준의 회의가 개최되었고 또 연례 국방장관 회의 역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2 외교 국방 차관 회의 역시도 개최하고 있고 고위급 회담 역시도 핵 협상을 위해서 원자력 협력을 위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장관이 참여하고 있고 그 밖에도 공동경제위원회 회의를 열거나 아니면 공동위원회 영사관급 회담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협력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 예를 보시면은 바라카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정과 그리고 UAE가 2009년부터 시작한 공동 프로젝트인데요. 새로운 이 발전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그중 2기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최초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한국 외에서 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물론 굉장히 투명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만은 입찰도 굉장히 투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은 크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이 선정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그러한 관계들이 이 바카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점차 강화돼서 새로운 협력의 문을 열어줬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쪽 사진을 보시면은 또 한 가지 사진이 나와 있는데 유정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한국의 국가석유공사에서 할리바라는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최초의 한국 기업이 주도한 유정 프로젝트였고 2019년에 시작을 했고요. 최초의 생산이 2020년에 시작되면서 협력이 진행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UAE에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진을 보시면은 어떠한 협력 기회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 각종 투자 촉진 기관들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국 특화된 그런 기관이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특화된 기관이 있습니다. UAE는 이 중동의 관문과 같은 그런 지역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그 시장과 연결짓는 고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100개 이상의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이 67개의 양자 투자 협정에 반영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UAE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그리고 식품, 농업, 헬스케어, IT, AI, 제약, 그리고 제조 분야를 주요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저희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양자 관계를 좀 더 깊게 살펴보시면 교육량이 굉장히 큽니다. 2021년 1분기만 하더라도 상승량이 19%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총 교육액이 19% 상승한 것이 2021년 1분기에 굉장히 큰 성과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총 교육량을 보시면은 양 지역 간에 13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교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장표를 보시면은 양자 간의 직접 투자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조세 혜택이라던가 아니면은 환율, 안정적인 환율이라던가 100% 외자 소유권이라던가 뿐만 아니라 40개 이상의 자유무역 지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합작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투자자를 위한 골든 비자라는 것을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이 골든 비자를 발급해서 사업가들이 좀 더 편하게 UAE에서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총 직접 투자액이 보면은 6억 3,700만 달러에 달하며 또 UAE의 대한국 투자는 2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6억 3,700억까지 증가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혹시 추가적으로 이 투자 동향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저희가 각종 투자 정보를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분야에 어떤 투자를 하는지가 궁금하시다면은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라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방문해서 세부 투자 현황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분야별로 사업 기회별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7분밖에 없어서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산 시간에도 그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어마어마한 교류를 잘 설명해 줘서 저희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알바라카 원전에 2번이나 방문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일하는 한국인들이 아랍과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가졌고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떤 특별한 전략적 관계까지 왔는데 앞으로 10년간 이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칼레드 압둘라흐만 주한 이집트 대사님을 모셔서 중동 국가의 외교 정책상의 변화 조짐에 대해서 귀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Ambassador. 존경하는 아랍 대사 여러분, 그리고 각국 대사 여러분, 아랍과 한국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는 한국에 온 지는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집트를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8개월간 양자관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요청받은 내용은 좀 어려운 제가 주제를 달아보았는데요. 중동 외교 라인에서 나타나는 변화라는 주제로 제가 좀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분명 중동은 정말 많은 도전 과제를 당면하고 있고 동시에 많은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한 아랍 소사이어티 사무총장님, 마영삼 사무총장님께 이번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모두를 초청해 주신 제주 포럼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세 가지 대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도전 과제, 내부적 도전 과제, 그리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외교적 노력을 통한 도전 과제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국가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협력을 위한 기회를
한국과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한국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집트의 대사로서 중동의 다른 국가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포괄적인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안보 그리고 정치적 상황을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전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안보와 경제적 중동 국가들의 경제적 관계는 역시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 과제에 더해서 우리 모두 다 동의하실 텐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많은 도전 과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위기도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중동은 물론 한국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급등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동 일부 국가들은 현재 다양한 위협에 당면해 있는데요. 이런 위협들은 테러리스트라든지 비행위 주체들의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에는 국제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최근뿐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 많은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런 테러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창해왔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기술 발전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위협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의 평화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주체들은 국가 주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주체들은 반드시 우리가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구조마저도 이들은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집트가 11월 달에 올해 11월에 COP27 27차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전 과제들은 중동 국가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후속 도전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많은 문제를 이야기할 텐데 예를 들면 천연자원 관련 문제, 물이라든지 특히 물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나일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와 관련한 도전 과제도 겪고 있고 이웃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막화라든 중동 내 사막화, 황폐화가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기업과 한국 기술을 활용해서 중동 국가와 함께 협업을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요. 일부 국가들이 가뭄에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한국처럼 저희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도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국가들 역시 많은 압박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문제로 인한 문제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앞선 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강대국 간의 경쟁이라든지 그리고 천연 자원을 둘러싼 경쟁, 예를 들면은 석유 자원이나 천연가스를 둘러싼 경쟁들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동 국가들이 내부적인 불화를 겪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이런 갈등 관리와 관련된 그리고 평화 해결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함께 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경험을 활용해서 중동 국가와 함께 협력을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국가들은 지속적인 발전과 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희 일부 많은 국가들에서 중동 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발전을 추구하고 그리고 조율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동 내에서 하고자 하고 그리고 개발 프로젝트도 저희가 강조합니다. 이런 개발 프로젝트는 아주 좋은 동력으로서 저희가 당면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 투자 프로젝트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을 위한 기회 그리고
한국 기업이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정보를 저희와 공유할 수도 있고 인적 개발 프로젝트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요. 중동 역시 일부 국가에서 엄청나게 큰 도전 과제에 당면했다라는 것인데 바로 인구 성장이라는 문제입니다. 이집트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구 증가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빈곤도 종식시켜야 하고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에도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이 모두가 다 도전 과제로서 한국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NGO라든지 여러 코이카와 같은 파트너 기관, 여러 기구와 협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동 국가들은 여러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도전 과제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환경 혹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 도입이라든지 그렇기에 제27차 당사국 총회는 좋은 기회로서 중동 국가들이 저희의 프로젝트를 한국 기업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이런 도전 과제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모든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중동의 그런 외교적 관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범아랍 관계가 아랍 리그를 통해서 강화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아랍 리그는 모든 국가들, 중동 국가들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정책을 조율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것이 바로 아랍리그입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아랍리그 소속 국가들의 국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서 걸프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변화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안보와 이런 정보 관련 협력을 저희가 중동 국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보라든지 테러와 관련된 내용들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중동 내 많은 아랍 국가들이 모로코 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점점 진전되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반테러라든지 개발, 기술 그리고 다양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많은 협력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교통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전력망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협력이 전부 다 기회로서 한국 기업에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저희와 함께 협업하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동 내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리려 합니다. 현재 이집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건축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겁니다. 의회 건물도 보이고요. 완전히 새로운 공화국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희 대통령께서도 이런 걸 추진하고 계시고 매일같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새로운 정부 부처 행정수도 내에 있는 건물들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기업에게는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에게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이 될 겁니다. 저희는 개발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번영을 구축하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무작위로 가져왔는데요. 저희 하시시 대통령께서 전 세계 많은 아랍 리더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진들입니다. 제가 사진을 다 넣진 못했는데요. 사실 사진 다 설명드리고 사진 다 집어넣으려면 7분 발표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진을 통해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외교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 리더들 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인데요. 중동 리더분들 같은 경우는 회동을 하기도 하고 통화를 하시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정책을 조율해 나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뉴 알라민인데요. 지금 이 보시는 곳은 2차 대전 당시
격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섬 도시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병원, 주거 지역들이 그리고 관광 지역이 함께 들어선 지역이 되었습니다. 분명 중동 내에서의 문제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이집트의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축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마흐무드 아베스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제리 외교장관께서 방문하신 사진도 지금 담아보았습니다. 이집트는 매일같이 그리고 매 시간마다 많은 정치적인 발전이라든지 경제적인 개선을 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국익으로서 저희는 한국의 파트너와 함께 미래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윈윈을 만들어가는 상황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짧게 설명을 드렸고 중동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집트 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집트의 미래 청사진을 보면서 아주 기대감이 크고 중동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 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도전 과제, 그 도전 과제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또 당부하셨습니다. 대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발표자는 홍영기 외교부 국제협력 대표님께서 이제 한국과 또 아랍의 10년간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홍영기 대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제약된 관계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간 쿠웨이트 체류했던 시기는 사실 굉장한 변화의 조짐을 느낄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맨 처음 저는 전통적인 한 아랍 관계의 중요 사항이었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갔는데 있는 동안에 처음 가보니까 약 2만 명이 넘는 중국 분들이 쿠웨이트만에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주 쿠웨이트 일본 대사께서 저한테 농담 삼아 한 얘기가 1980년대에는 약 2,500에서 3,000명의 일본 사람들이 쿠웨이트에 있었는데 지금 200명밖에 안 남았고 이제 한국 사람이 왔는데 지금 보니 중국 분들이 15,000명에서 2만 명이 있더라는 얘기를 주 쿠웨이트 일본 대사가 저희한테 하셨습니다. 그 어떤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경험담이었는데요. 그리고 있는 동안 사실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서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게 지정학적인 격변이었습니다. 있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미국이 중동을 이탈한다는 두려움이 느껴졌었고요. 또 그 가운데서 중국의 화웨이 회사는 그 제인이라고 하는 쿠웨이트 제1의 통신회사, 단순히 쿠웨이트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전역에 걸쳐서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중동 제1의 통신회사인데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더군요. 그리고 역시 어떤 변화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느꼈던 것들 또 여기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한 중동 관계를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1970년대 한국과 중동 관계를 얘기하자면은 가장 큰 게 건설과 에너지, 우리는 석유를 수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 회사들이 중동에 나가서 여러 큰 사업들을 했습니다. 쿠웨이트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누적 건설액이 한 480억 불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우디 그다음에 이제 유가 또 수입하는 수입량이 한 30%쯤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쿠웨이트 순으로 우리의 주요 수출 석유 수입 대상국이 되긴 합니다만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 최근에 미국산 석유의 수입액
비중이 13.3%가 갔다는 것. 이것은 미국의 셰일 혁명이 벌어지면서 셰일 석유와 가스 수입에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굉장히 급작스러운 2017년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우리는 중동에 뭐 자동차, 전자제품 등 주요 제조업품들을 중동에 수출해 왔는데 최근에 중국 제품과의 경쟁이 굉장히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한국산 전자제품의 그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동시에 우리 건설업 역시 보면은 현장에서 중동 그리고 중국 그리고 터키 또 현재 아랍 로컬 건설업체와의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중동에서 현재 중요한 메이저 프로젝트들이 많이 새로이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점점 한국 건설업체들의 수주 가능성은 사실 줄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한 아랍의 협력 관계가 결코 그 비중이 줄거나 아니면은 전망이 비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양쪽 다 지금 새로운 협력 분야를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아랍 국가들 역시 경제 구조를 지금 다이버시파이하고 있고 지금 5일 석유 시대가 종말을 올 것에 대비해서 새로운 말하자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아랍 국가들이 IT 인력들을 키우고 있고 또 그 IT 분야에 큰 투자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UAE 대사께서 언급하셨듯이 스마트 파밍을 포함한 아랍 내 농업 개발에 지금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고 있고 모든 아랍과 정부들이 그 농업 개발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세계적인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시기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푸드 시큐리티 쪽에 대한 노력들은 모든 나라들이 게을리 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역시 기존의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서 기존의 동맹국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동북아 중심의 외교가 아니라 신북방, 신남방에 이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 세계 또 중심 국가로서 새로운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 국가들한테 한국은 여러모로 그 사회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경제 발전이라는 그러한 보편적 가치 외에도 현실적으로 어떤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정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 있어서 아랍 국가들이 얼마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상대이고요. 그다음에 그 한국과 아랍 국가들 최근에 이제 올해 1월달에 UAE,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은 과거와 달리 인프라라든가 석유 에너지 중심에 의존해서 벗어나가지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수소, 또 암모니아, 또 전기 차량, 그리고 방위 산업, 우주 프로그램, 그리고 또 디살리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농업 분야의 협력 등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언급했듯이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국과 아랍 국가들 둘 다 식량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기술 개발 결과를 공유한다거나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랍의 재원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는 사실 그 필요한 인도 베지터블 팩터리 같은 공장 농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은 다 갖추고 있는데 국내 환경상 이 대규모 공장 농업을 시험하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농촌 지역의 저항감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러한 인도 베지터블 팩토리 같은 경우를 아랍의 건조한 지역에서 시험할 수 있을 경우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고, 제가 쿠웨이트 대사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도 양국 농업관계관 간에 이러한 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과거에 아랍 국가들과 경제 관계에만 주력을 해오다가 지금은 이런 피스키핑 오퍼레이션이라든가 또 군사 협력 쪽으로도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2007년부터 동명부대가 주재하면서 평화유지 활동을 하고 있고, 과거 이라크에서는 2004년과 8년 사이에 에르빌에서 자이툰 부대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수단에는 지금 한빛 부대가 있고요. 그 청해 부대가 지금 아덴만 쪽에서 그 해적 소탕이라든가 그 시릴레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쿠웨이트 간에는 지금 그 경호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군 고위 장교들 간의 교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이라크, 시리아, 예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바논과 요르단에 있는 난민 캠프에 대해서도 원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들, 이 새로운 지정학적 도전에 대해서는 앞서 대사분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남의 일만이 아닌 게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새로운 도전들이 사실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전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 그리고 어떤 미국의 고립주의 회귀, 이에 따라서 각 지역 강국들이 어떤 각자 도생이라고 할까요? 지역 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어떤 희망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동시에 커다란 위험을 감내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 8월에 카불의 함락,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함락은 지금 전 세계적인 충격을 줬고, 한국은 그때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외교부에 아프가니스탄 TF 팀장으로서 그 일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랍 대탕태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은 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올해 3월 27일과 28일 네게브에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아랍권의 주요 국가들 외무장관을 초빙을 했습니다. 외부자이긴 하지만은 과연 어떤 논의가 어떤 레벨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 중동의 외교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또 하나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중국의 진출이겠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흥미롭게도 사우디아라비아뿐 아니라 이란과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이 3개 국가에 동시에 관계 강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를 제치고 중국의 제1 석유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2016년에 방문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살만 국왕께서 중국을 2017년에 방문했고, 그다음에 이제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중국을 역시 2019년에 방문했고, 마찬가지로 그 2018년에 쿠웨이트의 사바 국왕이 중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랍과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새로운 어떤 전략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기존의 동맹국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면서도 이러한 변화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맞서서 어떤 전략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새로운 협력자들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할 만한 것은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서 21년 동안 본 것은 아랍의 젊은 아랍인들이 보이고 있는 어떤 새로운 경향들이었는데요. 여전히 물론 이제 가족이라든가 시족에 대한 충성심은 강하지만서도 젊은 아랍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면서 또한 SNS 활용에 적극적인 것을 느꼈고 자기 표현에 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온라인 파티시페이션 컬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민주주의가 조금씩 뿌리내리는 그러한 긍정적인 조짐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아랍의 여성 인플루언서들의 활동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아까 예를 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프나 알 바텔 씨도 그렇고 쿠웨이트의 라완 빈 후사인도 그렇고 푸자 알 파하드 씨 그리고 아미로코 그리고 아시아 알 파라지. 사실 제가 쿠웨이트 사람을 너무 많이 이용한 것 같긴 한데 정말 우리가 보기에 놀랄 정도로 현대적인 메시지들을 SNS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더군요. 그 중에는 이제 소위 아랍에서 근기시됐던 성차별 문제라든가 허래스먼트 문제까지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외국인 감정들을 이런 SNS를 통해서 선동하는 부분도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긴 있었지만서도 이 모든 게 분명히 아랍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미 아랍과 한국 관계 같은 경우는 확대의 조짐이 확실히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관광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화 교류, 그리고 이제 아랍 고대 문명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관심도 크고 있고, 또 아까 이수 교수님처럼 아랍 문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소개시켜주는 전문가분들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아랍의 과거 중세 과학자들을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에 대해서 알고 있고, 바그다드의 과거 아랍 과학자들이 인류 문명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회에서도요. 그렇지만 여전히 중동에 대한 인식들은 그냥 제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사람 관점에서 여전히 중동 보호라는 중동의 석유 강국이라는 어떤 제한적인 이미지밖에 없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또 교류를 해서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영기 대사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들을 한국과 아랍 간의 그 관계를 굉장히 컴프리hen시브하게 다 분석하시고, 또 미래에 우리가 협력해야 될 그의 모든 분야 아젠다를 세팅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기이한 인사이트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네 사람의 귀한 발표에 이어서 오늘 특별한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페데리코 알베르토 구에요 까밀로 주한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님께서 이제 한때 주 카타르 대사님을 역임하셨고, 아랍 문제에 깊이 연구하신 전문가로서 귀한 토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Ambassador, please. Thank you very much, Mr. Chairman. 감사합니다, 처장님. 저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좋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레바논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렇게 소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여러 연구를 했는데 제 유전자 중 6%가 아랍 사람이고 1%가 레번이고 1%가 이집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라틴 쪽에서도 아랍 쪽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라고 제가 느꼈고, 이게 스페인을 통해서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랍의 영향이 스페인 쪽에 굉장히 강했고,
8세기에 거쳐서 그런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스페인 언어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아랍 국가를 경험해 봤을 때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굉장히 관대하고 그리고 따뜻한 환대를 받았던 기억이 있으며 모로코에 갔을 때도 또 1990년대에 우루과이라운드 아니면 옴판트 1990년대 모로코의 그 사건이라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관광과 관련된 실무단 그룹을 형성을 해서 관광에 대한 부분을 세계무역기구와 함께 얘기했었는데 제가 제니바에 있었을 때 다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도하 라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도미니카 곡 대사를 맡고 있는데 제가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도하가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나 20년 만에 바꿔냈구나라는 점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이집트도 갔었는데요. 제가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추진했던 그 시절에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따뜻한 환대를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 발표를 들으면서 얻은 교훈 중에 하나가 평화 번영을 위한 노력들이 이 양국 간의 관계에 담겨 있구나라고 느꼈고 사실 최초의 그러한 중요성들이 인프라 프로젝트, 에너지 프로젝트 그리고 농업 협력으로 구현화되었는데 조금 더 야심찬 디지털 변혁, 에너지 변혁이라는 분야까지 넓혀가고 있구나. 그리고 안보라든가 이런 분야까지 넓혀가면서 굉장히 많은 인구적인 변화도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발표 중간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개인적인 사안이 있어서 제가 좀 방해를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제가 해결하고 다행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잊을 수 없는 카타르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그곳에 가서 카타르가 회복력이 얼마나 강한지 느꼈습니다. 보이콧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도전과들을 아주 결단력 있게 이겨냈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겨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성장을 이뤄냈고 굉장히 많은 기회를 창출하면서 그 어느도 소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도 굉장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현재 한국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반드시 이 시점에서 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중요한 주춧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 모든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수자원 그리고 SDG를 보면은 우리가 수자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담아놨습니다. 에너지 전환 다 SDG에 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문제, 교통에 대한 문제 SDG에 다 있습니다. 파트너십 그리고 국방에 대한 문제 다 SDG에 있습니다. 이 SDG가 사실 인류가 남긴 굉장한 유산이며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무총장인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이런 SDG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DG를 우리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경제 안보를 이룩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잘 창출해 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이러한 공동 협력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내고 공동으로 탈탄소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집트 대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되며 거기에 더해서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은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빈곤을 타파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한국이 다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굉장히 그런 협력을 모든 국가들에게 잘 제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마치고 Q&A 시간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 사무총장님,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사실 라틴 국가에서 유일하게 제주 포럼에서 초대된 대사인데 마 사무총장님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대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플로어에서 Q&A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6시 반 외교장관의 만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지만 우리 카스 사무총장님께서 다른 플랫폼을 마련해 주시기를 중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짧게 오늘 세션을 랩합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분 발표자, 토론자 모두 감사드리고요. 1970년, 80년대 20년 동안 100만이 넘는 한국인들이 아랍 중동에서 흘린 땀과 그 열정으로 우리는 제1 중동 붐을 맞았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 근대화의 단단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동 집약에서 기술 집약으로 나아가서 제조 역량, IT 기반을 중심으로 제2의 중동 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은 그동안 우리가 전략적 협력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아랍 국가들과 이 스마트 시티 건설이나 방위산업, 대체에너지, 농업기술, 또 바이오 의료 분야, 인공지능, 수소산업 등에서 엄청난 협력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제적 협력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 이해의 단단한 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런 좋은 협력적 관계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슬람 포비아나 아랍이나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가 포지티브한 것보다는 네거티브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경제적인 협력의 파트너로서 아랍을 필요로 하지만 아랍을 잘 모르고 그만큼 또 한국도 이 한류 열풍으로 코리아를 좋아하지만 또 우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진정한 전략적 협력적 파트너가 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이렇게 협력으로 나아가려면 이제 저는 문화인류학 전공자로서 이제 아랍 외교당과 코리아 아랍 소사이어티와 우리 학계와 언론 미디어가 하나의 위원회 커미티를 형성해서 어떻게 상호 문화 이해를 정진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10년간 이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 가능하게 성과에 도달할 건가. 이런 진지한 고민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훌륭한 아젠다를 제시해 주신 대사님들의 그 방향성에 우리가 남은 몫을 보태서 정말 1500년부터 아랍과 한국의 관계가 시작됐고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반자 관계가 성립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여러분 모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